지금 일본 도쿄에서 진행 중인 한일회담에서 우리 한국 대표들은 제1교포들의 법적 지위 문제 그리고 문화재 반환 등 우리 국가적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1965년 한일협정. 식민지 시대에 빼앗겼던 문화재 반환 문제는 일괄 타결됐다. 이때 한국 측 대표들이 묵었던 곳 오쿠라 호텔. 그리고 그 후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도쿄 시내 중심가에 있는 오쿠라 호텔은 일본 최고의 특급 호텔이다. 놀랍게도 바로 이 호텔 정원에는 옛날 우리 궁궐 건축물의 흔적이 슬픈 사연을 간직한 채 남아있다. 그 건물은 바로 경복궁 자선당. 정면 7칸, 옆면 4칸의 단아한 목조 건물이었던 자선당은 임금을 계승할 왕세자의 내전이자 침전이었던 곳이다. 왕궁의 역사를 기록한 왕궁사. 이 책에는 자선당의 내력이 자세히 기록돼 있는데 사정전의 동쪽, 비연각의 서쪽에 있던 자선당. 단정에 붙인 문종이 세자 시절 거처하던 곳인데 현덕 왕후 권씨가 단종을 낳다가 승하했고 퇴계 이황의 상량문까지 있었던 유서 깊은 건물이다. 그런 자선당이 남의 나라 일본까지 건너온 사연, 그것은 무엇일까?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 일본. 도쿄의 거리는 세계 1등 국민의 자부심이 넘쳐난다. 과거 아시아 제패의 꿈을 역사 속에 묻어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이들의 삶 곳곳에는 아직도 과거 식민지 시대에 누렸던 영광의 흔적이 남아있다. 오쿠라 호텔의 집고관 역시 근대 일본의 역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오래된 것을 모았다는 뜻의 집고관. 1912년에 세워진 일본 최초의 살인미술관이다. 1850년대부터 수집을 시작해 한때 일본과 조선의 미술품을 포함해 진열 미술품만 3,700여 점이나 됐다는 오쿠라 집고관. 그러나 지금 우리 문화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이 미술품을 일찍부터 모은 이유는 무엇일까? 大倉集古館はですね、大倉喜八郎が明治維新の頃多くの財宝がですね、社会が非常に混乱しまして、美術品が市中に出ましてと申しますのは幕末以降非常な混乱がございまして、大名ですとか旗本、そういう方々が持っておられたいろんな美術品がですね、生活のためですとかあるいは今日他へ移すとか、そういうために手放されたと、それをその外国の方がお買いになって海外へお持ちになると、非常にそういうようなことをその文化財が海外へ出るということを憂えられまして、美術品をお集めになったと。 조국의 문화재 유출을 걱정했던 사람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은 다른 나라의 미술품도 수집해왔다. 오쿠라 호텔 집고관 뒤에 있는 조선의 탑 2점은 그것을 말해준다. 산간 폐사지에 서있던 윤리사지 팔각 5층 석탑. 연꽃 무늬가 새겨진 기단에 오른 팔각 석탑이 조형미를 자랑하는데 경기도 이천군 읍내면에 자리했던 또 하나의 석탑. 그 단순한 멋이 마치 석가탑을 닮은 듯 보이는데 이 탑 역시 고향을 떠나 남의 나라 호텔 뒷뜰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한 슬픈 운명의 흔적은 오쿠라 호텔과 미국 대사관 사이의 돌축대 위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29년 관동 대지진으로 불타 없어질 때까지 이곳에 자리했던 건물의 이름은 자선당. 자선당은 역대 조선 왕조 왕세자들의 총기와 젊음이 숨쉬던 곳인데 자선당은 거기 이제 그 왕과 왕비 그 침전이 있고 그 동쪽에 그 동궁전이 따로 있어요. 그 동궁전에 있는 일종의 동궁 시강원입니다. 그러니까 동궁이 그 강의 받던 그런 장소인데.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고 세조에 의해 경복궁에서 쫓겨나기 직전까지 거처했던 자선당. 그러나 멀리 일본 땅 도쿄 중심가에 옮겨진 조선 왕실의 건물은 80년 가까이 모두에게 잊혀져 버린 슬픈 존재였다. 이억 당 일본 도쿄에 자선당 건물이 옮겨졌다는 사실은 불과 몇 년 전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한국 근대 건축사를 연구하는 한 학자의 집요한 추적의 결과였다는데 한국 근대 건축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그 잡지에 의외로 우리 조선관이 일본에서 낙성됐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고 저도 좀 의아해서 그 현장에 이제 찾아가게 된 거죠. 가 보니까 건물은 물론 없고 이렇게 주초석만 남아 있는 상태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반대로 이제 찾게 됐죠. 그랬더니 우리 역사의 기록이 별로 남아 있지 않은데 우리 동궁이었던 자선당이 일본으로 옮겨져 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저도 이제 놀래서 이제 실측도 하고 자료를 이제 찾아 나서게 된 겁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하자 조선 총독부는 1915년 경복궁을 물산공진회라는 박람회 장소로 사용하면서 경복궁 안에 아름다운 누각과 전각들 4,000간을 헐어냈다. 철거된 경복궁의 건물들은 한 칸에 15원에서 27원에 팔려 일본인의 별장으로도 사용됐고 일본은 선박을 이용해 현해탄 건너 일본으로 건너갔다. 자선당도 이때 한 일본인의 도쿄 자택의 뜰로 옮겨졌다. 이때의 상황이 기록된 당시 일본 총독 데라우치의 일기. 자선당을 조선관이라는 개인 미술관으로 만든 오쿠라는 누구인가? 오쿠라는 일본의 무기상이었다. 그는 1876년 부산에 들어온 뒤 자파장사로 큰 돈을 벌었고 지금은 한국은행 부산 지점이 된 동광은행을 설립했다. 1905년부터 토목건설업에 뛰어든 오쿠라는 동대문과 남대문 성곽 철거에도 참여했다. 선린상구의 설립자이기도 했던 오쿠라. 그는 정계와의 인연이 두터운 막강한 실력자였다. 발견된 상태는 그 주변이 전부 다 이 산책로가 돼가지고 나무들이 이제 그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그 의외로 벤치라든가 이게 쉴 장소가 없으니까 그 젊은 그 사람들이 점심 식사 후에 나와서 거기서 앉아서 담소도 오고 그렇게 지내는 장소로 이제 오랫동안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물어봐도 다 내용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에서 중요했던 그 경복궁에서 온 건물이 있던 자리라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왜 건물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관동 대지진 때 그 특집이 났던 글을 배워주면서 여기가 이런 그 지진이 나서 이 건물이 목조이기 때문에 다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멀리 일본까지 건너와 관동 대지진으로 불타버린 비운의 자선당. 옛날 자선당이 있던 자리는 한 그루 나무만이 쓸쓸히 남아 옛날의 슬픈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듯 조선 왕실의 궁궐 건물이 철거돼 일본으로 실려온 것은 자선당만이 아니다. 경성부사. 이 책은 일제시대 서울의 주요 건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조선 총독부는 1910년 경회로 근정전 등 거대한 누각과 전각을 남기고 대부분의 건물을 민간에 불화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조선 총독 데라우치가 경복궁 건물 한 채를 구입해 자신의 집에 이축했다는데, 데라우치가 야마구치현의 자기 집에 옮겨온 경복궁의 건물은 어떤 모습일까? 그 건물은 지금도 그곳에 있을까? 취재팀은 경복궁에서 뜯겨져간 그 건물의 흔적을 찾아 야마구치현에 있는 데라우치의 옛 집터로 찾아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복궁에서 옮겨진 옛 건물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에 취재팀은 바로 옆에 있는 옛날 서양식 건물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데라우치가 조선에서 가져온 고문서와 문화재를 모아두었던 데라우치 문고의 옛날 건물. 데라우치는 어떤 문화재를 얼마나 가져왔을까? 취재팀은 데라우치 문고가 자리를 옮긴 야마구치 대학을 찾아갔다. 데라우치 문고는 1950년 수집자 데라우치의 손자에 의해 이 대학에 기증됐다고 하는데, 이곳에는 주로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조선시대 유명 문장가의 친필 및 탁본 글씨를 집대성한 1,500여 점의 서적들이 수집돼 있다. 그 가운데 보물급 98종 135점이 95년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이곳엔 귀한 것이 많다고 한다. これは東国図鑑で、朝鮮の歴史書なんですが、実は銅活字本といいまして、銅で活字を作ってですね、朝鮮の大変古い印刷物になります。こういう隅を見たら分かりますように枠を作って一つずつの今の活字と変わらないようなですね、非常にきれいな活字を使っております。 동국통감, 신라 초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가 기록된 전체 56권 28책의 역사서다. 중국에 대한 4대 명분을 중요시하는 성정과 사림의 역사의식이 크게 반영된 책이다. 조선시대 유학자 이황의 학문적 면모가 담긴 퇴계선조 문집도 훌륭한 상태로 보관돼 있다. 1922년 약 2만 권으로 출발한 데라우치 문고. 일본, 한국, 중국의 고서적에 빽빽이 자리하고 있다. 데라우치는 자신의 후손들이 일본의 역사를 줄기로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배우길 바랐고, 그래서 데라우치 문고엔 유난히 역사서가 많다. そういうことでやっぱり混乱した時期にはそういう文化財が海外に流出したり、あるいは時にはその価値が分からずにもう燃や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もないとは言えんわけです。その時にやはり寺内さん自身例えば朝鮮半島を治めていくためにはどういうような民情どういうような様子なのか。 どういうような文化財が現在伝わっているのかで、そういう非常に地道なですね文化財調査なんかにも関わっております。そういうような作業とおそらく共通するものがですねこの寺内文庫の収集作業にもですねあるんじゃないか。 데라우치 마사다케. 무사 집안 출신인 데라우치는 육군 대신과 외무 대신을 거쳐 1909년 조선 통감으로 부임했다. 그 후 초대 조선 총독을 거쳐 1916년부터 3년간 일본 총리 자리에 올랐는데, 이렇게 일본인들이 우리 문화재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었던 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조선 총독부가 펴낸 조선법령 편람. 여기엔 1911년 사찰령을 시작으로 이른바 조선의 고적과 유물을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한 세밀한 법률 체계가 명시돼 있다. 그 당시에 일본은 독일에서 전해온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사상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법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형식적인 법령에 지나지 않고 또 그것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의 그 문화재에 대한 그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자기네들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약탈하는 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죠. 영향을 주지 않았죠. 문화재 관련 법령을 완비해 조선 문화재를 조사한 다음엔 문화재 약탈과 파괴가 이어졌다. 유림의 숙적 및 반시국적 고적 철거에 관한 건, 이것은 조선 총독부가 각도 경찰부장에게 명령한 비밀서리다. 조선 총독부는 항일 민족 의식을 유발할 수 있는 사적비를 모조리 파괴하도록 명령했다.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전승비, 이성계가 왜구를 무찌른 황산대첩비, 이순신 장군의 전승 기록에 새겨진 비석도 파괴의 대상이었다. 특히 여수와 해남에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좌수영 대첩비와 노량 대첩비는 이러한 비밀 명령이 내려지기 이미 1년 전 철거되어 사라진 상태였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どうしても中国や朝鮮は日本よりも遅れているというのか、そんなイメージが強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で、それが極端に走ったのが、いわゆる朝鮮を韓国を併合した時のこの要所の丸善のこの広告ですよね。 1910년 8월 30일 당시 도쿄 아사히 신문 광고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시각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조선으로 가라, 조선으로 가라. 조선은 미개척지이며 아름다운 땅이고 미지의 천연 산물이 도처에 묻혀있는 부국이다. 조선은 보물창고이며 지금 이 보물창고의 부는 여러분에게 제공되어 여러분의 솜씨에 따라 나눠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유럽인들의 태도를 보는 듯하다. 도쿄의 우에노 공원, 일본 시민들이 휴식과 문화를 즐기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 일본인들의 문화적 이중성이 엿보이는 곳이 있다. 아시아의 이질적인 문화는 열등하다고 보는 대신 서구의 문화에 대해 존경의 태도를 취하는 이중성. 현재 수리 중인 일본 국립서양미술관은 일본의 서구 문화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일본은 1880년대부터 1900년대 초에 걸쳐 유럽 미술품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서구 문화를 숭배하는 일본인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었다. 서구 문화에 대한 태도와는 반대로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해야 할 미개한 땅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문화보다 일본이 우월함을 확인하려 했다. 그 하나의 시도가 바로 1900년대 초 서구인들의 중앙아시아 탐사 붐에 함께한 오타니 탐험대였다.
불교 승려로서 런던에 유학 중이던 오타니. 그가 내세운 탐사의 목표는 대승불교가 일본까지 유입된 역사의 흔적을 찾는다는 것이었다는데 오타니는 타클라마칸 남북로를 따라 실크로드를 탐사했다. 오타니는 이쪽 실크로드를 발굴하고 많은 유물을 얻고자 이미 발굴을 했던 유럽의 많은 학자들을 찾아가서 사전 지식을 구한 후에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탐험을 하는데 이 오타니는 3차에 걸친 탐험 후에 재정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유물들을 어떻게 자기가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 중에 한 3분의 1가량은 자기 개인의 소유로 갖고 3분의 1 정도는 그 일본의 동경 국립박물관 및 여러 기타 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되고 3분의 1은 자기 친구인 구하라 구사노스케에게 팔게 됩니다. 예, 팔게 됐는데 그 구하라가 그 유물을 오타니에게 사고 난 다음에 그걸 고향 친구인 조선 총독부 총독에게 데라우치에게 그걸 기증하게 됩니다. 이때 데라우치에게 기증된 중앙아시아 미술품들은 우리나라에 보관되다가 해방을 맞았다. 한편 일본은 자신의 식민지였던 대만과 조선의 문화재들을 그 어느 곳보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조사 연구했다는데もうすでに1895年に台湾植民地支配がスタートしてましたから、やはり日露戦争以降は今度は台湾ではなくして朝鮮半島がかなり重要な焦点になってきて、それとやはり台湾では旧館調査ってやっています。旧館って古い慣習の調査、台湾の風俗伝統文化気候いろんなものを調べてい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当然のことながら1905年以降は朝鮮半島のこの文化伝統習俗慣習そういう文化という問題がかなりやっぱり重要になってくるわけなので、やはり東京帝国大学から、大韓帝国のさまざまな文化財やその文化のいろいろな重要な点を学術的に調べ上げるというのは、これは当然イギリスやフランスがやったのと同じようにそういう方向が出ていったというのは当然のことだと思いますね。때문에 일본의 고적 연구가들은 조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1902년 입국한 동경제국대 교수 세키노 데이. 그는 대한제국 정부의 초청 형식으로 우리의 문화재의 실태를 조사했다. 한일병합 후에는 세키노 교수가 문화재를 조사하는데 조선 총독부가 협조각서를 쓸 만큼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랐다. 천년의 영화가 아름답게 내려앉은 고도 경주. 그러나 경주 역시 시대의 아픔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 통일신라시대 예술의 극치로 칭송받는 불국사의 다보탑은 일본인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서름을 맛보았다. 석가탑과 더불어 아사달 아사녀의 전설이 어린 아름다운 다보탑. 다보탑에는 원래 동서남북 네 방향을 향해 돌사자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다보탑은 단 하나의 돌사자상이 있을 뿐 다른 세 방향의 돌사자상은 사라지고 없다. (1925년) 불국사는 일본인들에 의해 이른바 대대적인 수리복원 사업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 한 장의 사진. 수리 중인 다보탑 위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세키노 교수 일행의 발 아래 사자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때가 1920년대.
사라진 우리의 문화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른바 세계적인 발굴의 시대. 스웨덴 왕세자 구스타프 6세가 서봉총을 발굴한 시기도 바로 이때였다. 고문의 때 유명한 경주에서의 많은 발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야 지역의 큰 왕릉들, 큰 고분들이 이제 그때 뭐 도굴 하다시피 하는 그런 발굴들이 많이 성행했거든요. 뭐 그러한 이 발굴은 이 문화재를 이제 그 부각시키기보다는 일본의 역사하고 이제 어떤 관련 짓는다는 거, 뭐 그런 측면에서 발굴이 많이 성행이 됐죠. 근데 그러한 발굴 성행에서 나타나는 유물들이 히랍에서의 그 마치 이 절대주의 시대 이제 그 르네상스에 이제 일어났던 현상처럼 말이지. 한국에도 그럼 일본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도 이런 보화가 이제 있단 말이지. 과거에 이 영광스러웠던 그 아주 그 훌륭했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이제 입증하는 하나의 이제 자료 겸 이것이 일본 문화하고 관계된다는 거. 이걸 이제 조금씩 인식하게 되고 그걸 이제 추궁하기 시작할 때가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문화 사업이 이제 되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붐이 이제 일어났어요. 1920년에 20년대에 들어와서. 일제의 침략에 편승해 일확천금을 꿈꾸던 일본인 골동상과 도굴꾼들. 이들은 고려시대 고분을 시작으로 이 땅의 모든 고분을 파헤쳤다. 도굴에는 가난하고 무지한 조선인들이 인부로 동원됐고 심지어 그 일대 집을 사들여 도굴을 하기도 했다. 백주 대낮에 파헤쳐진 선조들의 무덤. 이렇게 우리의 혼이 서린 문화재들은 일본 땅으로 팔려갔다. 도쿄 국립박물관. 이곳의 동양관에는 국보급의 우리 문화재가 소장돼 있다. 그러나 고려의 불화와 청자, 조선시대 백자와 회화 등 전체 규모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들 문화재를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한 사람은 오구라. 취재팀은 오구라의 수집품 가운데 일부를 소장하고 있다는 제1교포를 찾을 수 있었다. 많은 문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군사문제 컨설턴트라는 이색 직업을 가진 김형익 씨. 그는 50년대 말 오구라에게 이 문화재들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는 거예요. 흔히 일반들 그런 하여튼 대중들 그의 수집품은 낭랑 가야 시대를 비롯해 고분 출토 유물만 826점. 최근 이 문화재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지만 김영익 씨는 TV 화면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 문화재들을 공개했다. 일반인은 자기를 평소 항원 항습장치가 있는 특수시설에 보관하는 자신의 소장품들을 촬영을 위해 특별히 집으로 옮겨온 것이다. 이게 거울인가? 이게 처음 공개되는데 이게 낭랑갱인데 이게 뭐냐면은 양각으로 여기 왕 이름이 왕자 있죠? 네. 보여요? 그 당대 그 왕의 이름이 이게 양각으로 되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학계에서 이제 앞으로 이걸 연구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이 당대 이게 아마 이 낭랑경으로 처음일 거예요. 이런 문자로서
이런 왕명이 기록이 됐다는 게 이건 옛날 청동 칼이죠. 근데 이게 뭐냐 이 청동 칼에도 여기 명문이 들어가 있어. 이건 이제 이걸 전부 이 보수를 하면은 이게 판독이 다 되거든. 그래서 이런 데서부터 그 주용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될 수가 있다고. 모두 59개의 오동나무 상자에 담겨있는 유물들. 이 중에는 국내에도 없는 귀한 문화재가 여럿 있다. 금동제 출자형 금관. 4단의 출자형 입식이 달린 가야시대 금동관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금관을 장식한 영락의 상태는 국내에 있는 어떤 것보다 훌륭하다. 1300년 세월의 두께가 녹색 빛녹으로 내려앉은 금관. 사이사이 비춰지는 금빛이 과거의 영화를 말해준다. 나뭇가지형 잎식이 둥글게 말려 올라간 왕관형 금동관. 신라 금관이 가야 지방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말해주는 귀중한 문화재인데 북방계 금동관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금동관의 정수리 부분은 시베리아 샤먼들의 관모 형식을 계승했다. 금동제 왕비관. 이렇듯 대륜의 윗부분이 톱니 모양을 한 금동관은 이것이 유일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금관들의 출토지에 관한 메모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들 문화재가 일본으로 건너오게 된 사정을 추측하는 중요한 자료다. 거기 보면 대처 출토지가 적혔어요. 경상남도 양산군 어서 나왔다. 또는 이것은 개풍군 무슨 어서 나왔다. 또는 이것은 그 평양에서 나왔다. 근데 글씨도 비슷합니다. 그게. 그리고 어떤 것은 보면은 그 조사자의 이름 나와요. 발굴자 이름 나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일본의 관원이 관계됐든지 하여튼 관고 짠 일본의 어떤 도굴단들이 그걸 적어도 수천 점을 도굴해서 그런 상자에 넣어서 그걸 아마 그 여러 군데가 판 것 같아요. 이들 문화재를 조선에서 가져간 오구라 다케노스케. 그는 어떤 사람일까?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동경제국대학 법학부를 나온 변호사로 1904년 조선에 들어왔다. 그 후 지금은 적산불화로 한국전력이 된 조선합동전기의 사장으로 변신했고 1945년까지 조선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그 부를 기반으로 도굴꾼들로부터 진귀한 문화재를 사들였던 오구라. 그는 일본 패망 후 옮길 수 있는 귀한 문화재는 모두 일본으로 가져갔지만 미처 옮기지 못한 문화재도 많았다고 한다. 집터는 그러면 그 집터는 지금 하나도 없고 집터는 정원은 바로 요 앞에 있었어. 정원은 이쪽에 있어요. 요 앞에 있었어. 그리고 저 안에 지금 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저기에는 일본 집이 이제 기억자로 그쪽 오른쪽에 있었고 그 앞에다가 먹고 그 앞에 이제 그 성물 그 경북대학교 가가 있는 이 성물 그 탑 그다음에 부도 이런 것들이 그 앞에 전부 다 늘려 있었지. 대구 경북대에는 당시 오구라의 집 정원에 놓여 있던 부도 2점이 옮겨져 있다. 팔각면에 조각된 불상이나 여러 문양들의 힘이 넘치는 부도. 이것은 고승의 살이나 유골이 안치되어 거즈넉한 산사 귀퉁이에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부도 역시 그 장중한 안정감이 고려시대 장인의 화려한 예술 감각으로 표현돼 있는데 구름 속에서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 자승으로 떠난 고승의 해탈을 기원하던 부도. 이 부도가 일본인 갑부 오구라 정원의 장식품으로 전락해 있을 때 부릅뜬 용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이렇듯 일본 사람들이 도굴하고 수집해간 우리의 문화재들. 우리의 영혼과도 같은 문화재들은 조국을 떠난 후 2억 당 일본에서 또 어떤 운명에 처해졌을까? 일본 도쿄에서도 고미술상이 집중되어 있는 교바시 거리. 이곳은 한국, 일본, 중국의 고급 고미술품이 거래되는 곳이다. 취재팀은 그 가운데 9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최고급 고미술상점 마유야마 유센토를 찾아갔다. 한국의 왕권이 약해지면서 이곳에서 새로운 고객을 기다리며 전시되어 있는 문화재들은 명품 중의 명품이다. 民間で使われた可能性が 아 발톱이 4개이니까. 그렇다고요? 민간에서. やっぱり図柄が少し変わったデザインの方が受けはいいんですけどね、韓国の人には。これはもう典型的なデザインなんで。 そう그렇다고요? 민간에서. やっぱり図柄が少し変わったデザインの方が。 청화백자 용문병. 용의 발톱과 몸체의 비늘이 선명하고 그 눈매 역시 쏘아보듯 힘이 느껴진다. 고려 청자 상감 소명. 단아한 상감 무늬가 정교하고 아름답다. 고려 청자 상감대. 아련한 청순미가 부끄러운 듯 부드러운데 이렇듯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재. 이것들은 이곳을 통해 일본과 외국의 유명 미술관으로 팔려나갔다고 하는데 1976年にこう出した本なんですけどね、うちが創立してからその時代までに扱った名品の中で、まあ、選んだものをこう、まあ、載せたもので、これはコリアンですね、韓国当時。これはまあ有名な美術館に入ってるものもたくさんありますし、外国の美術館に売ってるものもあるし、そのなんか扱ったいきさつとかが書いてあるもんで、これはこの前公安ギャラリーで去年出てたと思います。案件っていう巻物、日本ではもう重要文化財になってますけど、天理参考館のこれももともとうちがこう天理に売ったものなんですけど、 이 그림도 여기서 거래를 한 거군요. 솔리한테 팔았다고. 몽유도원들은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건너온 뒤 돌고 돌아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거래된 것이다. これは日本では有名な高麗政治、東京国立博物館にあるんですけど、 여기서 거래했구나. あと大阪の東洋陶磁、 오사카 동현 도시 미술관. 이것이? 네, この時はまだ美術館ができてなかったんで、ね、 그 미술관이 아직 완성 안 되고 있어요. いわゆるアタカコレクション。 마유야마 유센터를 통해 일본의 아타카 산업에게 팔려나간 아타카 컬렉션에는 어떤 명품들이 모여 있을까? 동양도자 미술관. 아타카 산업이 도산한 뒤 아타카 컬렉션을 인수한 스미토모 은행이 오사카시에 기부해 만든 공공미술관이다. 도자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밑부분 사진과 함께 제공되고 미술품을 가까이 감상하도록 지지대를 만드는 등 자상함이 엿보이는 곳. 이곳에 우리의 도자기들이 있었다. こちらはこちらが象眼でこちらが
一見象眼のようですけれども、これは象眼ではなくて白い泥を使って筆で描いたものですね。この白とですね、この白と区別がなかなかつかないでしょうけども、これは象眼ではない。まあ大変珍しい手法ですね。それから同じような形ですけれども、これはまあ12世紀の半ばぐらい、こちらも13世紀に入るか入らないかという、このカーブが随分違いますね。非常に強いカーブ、これは比較的まあ緩やかなカーブ。청자상감 죽학문매병. 대나무와 학의 문양이 조용하고 평화스럽다. 흑백상감에 의한 문양 처리와 빛깔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 청화 매중문 항아리 역시 초기 청화자기의 걸작으로 꼽힌다. 힘차게 뻗은 대나무와 활짝 핀 매화나무가 그려진 그림에는 고결한 선비정신이 흠뻑 묻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문화재, 그중에는 도자기나 그림 외에 민중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이른바 민예품이 있다. 1936년에 문을 연 일본 민예관은 우리 문화재만 해도 약 1,500점이 넘는다. 일본 민예관을 세운 사람은 야나기 무네요시. 일본의 귀족 집안 출신으로 동경 제국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지식인이다. 그가 민예에 눈을 뜬 것은 기교에 흐르지 않는 조선 백자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면서였다. 쓰임새 많은 생활용품에서 강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본 야나기. 그는 조선인 특유의 멋이 흐르는 민예품 수집에 공을 들였다. 상어 껍질로 만든 화살통은 자연색의 아름다움과 함께 옛날 이것을 사용했던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고, 요즘의 노트에 해당하는 이동용 필기판에도 여유 있는 우리 멋이 살아있다. 一本一本幅をねきちんと合わせて、そしてこの面には何本入るからいくつで割ってそれをこういくつこうやっていくというのが、まあ、日本的仕事なんだけれども、韓国の方の仕事はとにかくやっていくと、最後のところになって、少しか間がなかったっていいじゃないかという、そういうね、まあなんていうのかな、おおらかな仕事、そういう仕事がなんていうの、ちょっとふっとこう間が抜けたようなね、芸術的な感性をこうそこにスーッと入れれるような、そういう余裕が品物に生まれるわけですよ。そういうことをへっちゃらでやれたのがね、韓国の人たちの仕事だと思いますね。 특별히 꾸미거나 계산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날카로운 듯 혹은 부드러운 듯 우리 선조들의 완급의 미가 돋보이는데, 우리의 아름다움을 일찍이 깨달았던 일본의 민예 운동가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우리 민예에서 일본인 스스로의 예술적 자양분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 일본 학자의 눈빛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본의 고도 교토. 이곳에는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이 색다른 의미로 수집된 곳이 있다. 고려미술관. 제1교포 정조문 씨가 1988년 문을 연 이 미술관은 일본에서 유일한 한국 전문 미술관이다. 입구에 있는 고려 5층 석탑.
이 탑은 그 단순하면서도 경쾌한 모습이 미술관 소장품들의 가치를 한눈에 느끼게 한다. 신라시대 금제 세환 이식. 귀걸이 부분의 작은 구슬 조각은 그 정교한 아름다움이 잔잔하게 흐른다. 조선 백자 특유의 서민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백자달 항아리. 매끈한 손의 멋과 투박한 아름다움이 백자의 표면에 가득하다. 장수를 기원하는 사슴과 소나무를 그려놓은 그림에서는 한 폭의 산수화가 백자에 떠있는 듯하다. 이 밖에도 이곳은 우리의 미술품이 모두 1000여 점이 넘는다는데, 이렇듯 제일교포 한 사람이 평생 문화재를 모아 한국 전문 미술관을 세운 데에는 깊은 뜻이 있다. ところがこういう焼き物とかこういう朝鮮半島の韓半島の美術品というのはものすごく評価が高い。なのに作った人間はすごく評価が低い。その落差は何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チョン・ジョムンはこう一つ一つそれを確かめるために集めてできたコレクションなんですね。でそういう意味ではこの焼き物この美術品を通してこういう素晴らしいものを作れる民族の子孫が実際にこの日本で暮らしているという事実、それとこういう素晴らしいものを作ったまた作れる民族がですね、日本のすぐそばに国家として存在している事実を日本の方に物を通して美術品を通して知っていただきたい。でもちろんこれはもう日本の美術ではありません。やはり朝鮮半島韓半島の美術ですから、こういうふうな美術がですねかって日本にはたくさんあったというその歴史も知っ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今はもう歴史もですね薄れていきます。 일본에 의해 힘없이 당해야 했던 우리 역사,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슬픈 운명을 마주해야 했던 우리의 민족혼, 우리의 문화재들. 지금 이 역당 어둠에 가려진 채 그 존재마저 희미해지는 문화재들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문화재들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소망하고 있을까? 복원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경복궁. 경복궁 경내에는 조선 왕조 왕세자에 거쳐 자선당이 옛 모습대로 복원되고 있다. 과거 일본 사람들에 의해 철거됐던 비운의 자선당. 그러나 옛날 그 자선당의 흔적은 이 세상에 없다. 단지 일본 오쿠라 호텔에서 발견된 유구석만이 남아 몇 년 전 돌아왔을 텐데. 경복궁 한켠의 창고 속에 놓여있는 자선당의 유구석은 복원된 자선당에 사용되지 못했다. 조국을 떠나 80년 세월을 떠돌다 돌아온 우리의 민족혼, 자선당의 유구석. 이 유구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소리 없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